혹시 한 남성과의 대화를 끊었을 때 그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문자, 전화, 그리고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그것을 알아차릴까요? 신경이나 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역학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자신이 계속해서 노력하는데도 상대방이 자신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지칠 줄 모르는 악순환 속에 있을 때 더욱 그렇죠. 사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이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침묵은 파동 효과를 일으키며 그의 심리적, 감정적 반응을 촉발시킬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 게임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관계의 흐름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밝혀내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를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정말 놀라운 아니라 명확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그와의 연락을 끊었을 때 남자가 보이는 여가지 반응을 알아볼 거예요. 이것을 알면 당신은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반응, 충격과 혼란. 그와의 연락을 끊는 순간 그는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특히 당신이 항상 먼저 연락을 하고 대화를 이끌고 그의 삶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면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오지 않고 전화도 울리지 않으며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관심과 인정, 그리고 편안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익숙한 패턴에 길들여지는 존재예요. 특히 그 패턴이 자기에게 유리할 때 더 그렇죠. 그는 당신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이 언제나 그를 응원해주고 계획을 세우고 그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는 것을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상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그녀가 나한테 화난 건가? 혹시 그녀가 나에게 흥미를 잃은 건가? 이러한 첫 번째 충격은 단순히 당신의 관심이 그리워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감각에서 오는 불안감이에요. 그는 더 이상 관계의 흐름을 좌우하는 입장이 아니며 그것은 그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그의 혼란은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당신이 해결해줘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은 그에게 다시 다가가서 오해하지 마. 그냥 바빠서 그랬어 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지만 그러지 마세요.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순간이에요. 왜 이것이 강력한가요? 그것은 그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경계를 중심으로 관계의 초점이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이에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반응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줘요. 그가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이 순간은 당신이 감정적 균형을 되찾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두 번째 반응. 그가 관계를 되돌아보기 시작한다. 당신의 침묵이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로 질문이 바뀌는 거죠. 당신의 부재, 목소리, 관심, 그리고 에너지는 그를 관계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히 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에게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공백의 힘.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남으로써 당신은 공백을 만들어내요. 그가 무의식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사라졌고 그는 그 빈 공간과 마주해야 해요. 이 순간 그는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 당신과의 관계를 반추하게 돼요. 그러면 그는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는 당신이 관계를 위해 쏟았던 노력과 관심을 깨닫게 될까요? 그는 자신이 당신의 필요를 외면했고
당신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만 했음을 후회할까요? 아니면 그는 당신이 왜 떠났는지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요.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SNS를 통한 반응. 이 시점에서 그는 갑자기 자신의 SNS에 이상한 글을 올릴 수도 있어요. 마치 당신을 겨냥한 듯한 글이거나 당신과 공유했던 농담이나 추억을 암시하는 내용일 수도 있죠. 이것은 꼭 조작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당신이 여전히 그의 세계 안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식일 수 있어요. 그는 당신이 이런 신호를 포착하고 반응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당신을 떠보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반응하는 것은 쉬워요. 그가 당신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파도처럼 감정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가 당신과의 추억을 언급했을 때 향수에 젖어 다시 다가가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관계를 원하는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시 다가오는가? 이제 당신의 선택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하지만 이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반응 혹은 당신의 무반응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만약 당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다시 대화에 응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어떤 신호를 줄까요? 그는 여전히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당신의 침묵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며 결국 그는 원래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당신이 침착하고 신중하고 생각이 정리된 상태에서 반응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형성할 거예요. 감정적 충동은 자기 통제의 적이다. 그가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는 순간 중요한 것은 그가 아니라 당신이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단순히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존재가 그의 관심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경계를 시험하는 과정은 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거예요. 2단계는 단순히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당신의 침묵이 관계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3번째 반응. 그가 마침내 직접적으로 접근하려 한다. 그런데 만약 그가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그의 우연한 연락에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의 SNS에 던진 미끼에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의 부재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이때 그는 2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첫째,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더 자주 연락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혹은 당신이 더 이상 이 관계에 관심이 없다고 결론 짓고 물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의 반응은 그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은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니라 그 자신이 불확실함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이것은 그가 해결해야 할 일이고 당신이 해결해 줄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더 이상 예전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관심만 받으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알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당신의 침묵이 단순한 일시적인 거리두기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되고 있으며 점점 더 무시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어가요. 이 시점에서 그는 당신에게 직접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왜 갑자기 연락하지 않는 거야? 나한테 화났어? 혹은 좀 더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슬쩍 신호를 보내며 요즘 좀 거리감이 느껴져 같은 말을 던지기도 할 거예요. 그의 접근 방식은 그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가 당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요. 반면
자신의 자존심이나 통제력을 잃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그는 불만을 표출하거나 좌절감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의 평온은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에게 끝맺음을 설명해 줄 의무가 없어요. 만약 그와 대화하는 것이 당신의 감정을 다시 뒤흔들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면 침묵이 말보다 가장 정직한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반응. 그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감정은 강력한 힘을 가져요. 감정은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며 우리가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을 드러내기도 해요. 당신이 그와의 연락을 끊었을 때 그의 감정적 반응이야말로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이제 당신의 부재는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가 억누르거나 무시해왔던 감정을 표출하게 만드는 촉매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가 보이는 감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는 좌절감, 슬픔, 혹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요. 각각의 반응은 그가 갈등, 상실, 그리고 변화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의 감정적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돼요. 좌절과 분노. 한 남성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여성이 갑자기 거리를 두었을 때 그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종종 분노로 표출돼요. 그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날 무시하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그냥 말하지. 왜 갑자기 이래? 겉으로 보기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자존심과 통제력을 잃었다는 불편함에서 비롯된 반응일 가능성이 커요. 그는 당신이 더 이상 그의 감정과 행동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면 그가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정말 당신을 존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슬픔과 후회. 만약 그가 당신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다면 당신의 침묵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때 그는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너 없이 허전해. 이제서야 네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달았어. 이러한 순간들은 진실된 감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진정한 성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불편함을 피하려는 일시적인 반응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현실이 불편해서 반응하는 걸까요? 진정한 후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요. 안도감. 때로는 그의 반응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편안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이미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그는 당신의 침묵을 일종의 무언의 합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반응이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선물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지속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감정은 당신이 아니라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의 감정적 반응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당신의 몫은 그의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 그의 좌절이 비난이나 조종으로 나타난다면 당신은 당신의 경계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그의 감정을 진정시켜줄 의무가 없어요. 당신은 그의 자존심을 달래주기 위해 다시 연락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든 그의 감정적 여정은 그의 것이며 당신의 것은 아니에요.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동안 한 가지가 분명해질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경계이며 선언이며 힘의 균형 변화예요. 왜냐하면 그의 감정은 그의 몫이지만 당신의 성장과 평온, 그리고 힘은 오직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반응. 그가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하게 돼요. 바로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예요. 이제 당신의 부재가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되었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때 그는 당신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당신은 그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계는 일종의 재정비 과정과도 같아요. 그는 이전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야 비로소 다시 보게 돼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 당신이 기울였던 에너지, 당신이 그를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던 순간들, 그가 당신 곁에서 존재했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이제서야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당신의 존재와 당신이 준 것들이 단순한 기본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은 그 자신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한 남성이 타인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그 자신의 가치관과 성숙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존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남자라면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거예요. 그는 내가 그녀를 어떻게 대했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자신이 놓쳤던 것들과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했는지를 깨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안감이 많은 남자라면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 태도를 보일 거예요. 그녀는 원래 별거 아니었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 자존심을 지키려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의 반응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가 당신을 얼마나 인정하든 혹은 인정하지 않든 당신은 원래부터 소중한 존재이며 존중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침묵이 이 과정을 가속화한다. 여기서 당신의 침묵이 강력한 역할을 해요. 당신이 뒤로 물러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소음, 방해 요소, 익숙한 패턴 속에 숨을 수 없어요. 그는 순수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만으로 당신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더 성숙한 방식으로 다가올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방어적인 태도로 회피할 것인가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은 당신에게도 필요해요. 그가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동안 이것은 당신이 그를 평가할 시간이기도 해요. 그는 당신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존중해 왔는가요? 그는 당신에게 진정으로 애정을 쏟았나요? 받은 것과 준 것의 균형은 맞았나요? 혹시 당신만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이 질문들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중요한 진실. 당신의 가치는 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가 이제야 당신의 가치를 깨닫던 혹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든 그것은 당신의 가치 자체를 바꾸지 않아요. 당신은 항상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존중받아야 하며 상대방의 노력과 진정성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가 지금 깨든 나중에 깨든 아니면 영원히 깨닫지 못하든 그것은 그의 몫일 뿐이에요. 그의 반응은 결국 두 가지로 나뉜다. 당신이 침묵을 유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했을 때 그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게 돼요. 첫째, 그는 깨닫고 더 성숙한 태도로 다가올 거예요. 그는 이전과는 다르게 당신을 대할 수도 있어요. 더 진정성 있는 대화와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둘째, 그는 포기하고 떠나갈 거예요. 그는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당신과의 관계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그의 선택은 그의 몫이에요. 그 결과는 단순히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감정적 성숙도의 한계를 보여줄 뿐이에요. 이 과정이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가 다시 연락을 해올 수도 있어요. 그가 과거의 추억을 언급하며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의 메시지가 당신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물러서게 된 이유를 잊지 마세요. 이 순간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당신의 우선순위를 재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당신이 다시 다가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 회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불균형한 관계 패턴을 반복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인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가 연락했다고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진짜 승리는 당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 반응하는가?
당신이 불필요한 타협 없이 자신을 존중하며 행동하는가? 당신이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변화의 순간이에요. 6번째 반응. 그가 떠나간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단계가 찾아와요. 그는 떠나가게 돼요. 그가 떠나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혹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편안함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것은 그 자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에요. 그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감정적 성숙도나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이 그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는 변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이 단순히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반면 변화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남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잃은 것을 깨닫기보다 그 변화 자체를 거부하려 해요. 그들은 여전히 예전의 패턴 속에 머물고 싶어 하며 성장보다는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의 떠남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자신의 방식대로 떠나가는 동안 당신은 이미 자신의 성장과 발견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되찾았어요.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되새기며 명확성을 얻었어요. 당신은 자신을 위해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이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바꿀 수는 없어요. 감정이 엇갈릴 수도 있다. 그가 완전히 떠나갔을 때 당신은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약간의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만약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가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 과정은 과거에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떠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가 떠나갔다고 해서 이 과정이 의미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변화를 만들었어요. 당신은 이제 다음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나의 경계와 필요는 무엇인가? 앞으로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까? 이제 이 배움을 바탕으로 당신은 더 건강하고 단단한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떠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가 돌아올지 혹은 완전히 멀어질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이야기를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자신의 성장과 자존감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 대신 자신을 돌보기로 선택했으며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가장 강력한 매력 요소가 되어 진정한 떠남의 의미. 떠남은 단순히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가 이 경험에서 성장하든 아니면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든 그것은 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남자가 연락을 끊었을 때, 당신이 그와의 연락을 중단했을 때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의 반응, 즉 충격, 반성, 경계시험, 결론 찾기, 감정적 반응, 가치평가, 재연락 혹은 떠남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은 그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당신의 침묵은 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힘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당신이 뒤로 물러서면서 당신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명확성을 선택한 거예요. 당신은 그의 주의를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가치는 그의 반응으로 정의되지 않아요. 당신의 가치는 변함없이 온전히 당신만일 거예요. 그에게 있어 당신의 침묵은 과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는 성장할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남자는 성장할 거고 어떤 남자는 여전히 안전한 영역 안에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어떤 남자는 경계를 시험하고 어떤 남자는 끝맺음을 원할 거예요. 하지만 단 한 남자만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고 당신이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올 거예요.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거예요. 이 과정은 그의 반응이 아니라 당신의 독립적인 정서적 여정을 위한 거예요.
행복은 그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평온과 자존감은 외부의 요소가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나와요.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 이제 당신은 멈추고 싶지 않다는 충동을 느낄 때, 누군가를 쫓고 싶어질 때,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질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 모든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단순히 한 남자와 연락을 끊는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스스로를 선택한 여자예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